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무릎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허리 때문에 그렇대요. 허리 아프더니 허리 여기. 오만 데가 다 아프다 그러면 어차피 다 아프긴 아프지만은 밤에 잠을 못 자니 그렇게 아파.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통증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매일 고통과 싸워야 하는 이들, 그리고 이들의 고통을 공유하며 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도영 박사. 두 개가 있는데 중요한 뼈는 수술해가지고 맞춰주고 금속으로 다 고정해서 붙여가지만 질병이 수반하는 고통으로 어두웠던 환자 얼굴이 밝은 얼굴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힘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질병과 의료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와 함께 보내는 일편단심 의사. 이도영 박사를 만나보자. 햇살이 눈부시게 좋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고통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진료를 받고 나서는 환자들. 여느 병원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진료실 앞 풍경이다.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도영 박사를 찾아온 한 환자. 3일날 하셨었지? 네. 아유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면 내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약간만 아프고 많이 편하네요. 의사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친근감 있는 태도로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챙기는 이 박사의 모습에 환자의 마음까지 가벼워진다. 앞으로 그만큼 허리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안 하면은 또 재발해. 허리 근육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근육 키우는 게 많이 걷기, 뭐 그다음에 등산 자주 하기, 유연성 키우기. 유연성. 그게 한 텀이야.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그 운동만 해도 허리 엄청나게 튼튼해져요. 팔, 다리 및 척추를 구성하는 모든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진료를 하는 정형외과는 임상의학의 한 부분으로 운동 기간의 형태 이상, 교정,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고령화와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인해 정형외과를 찾는 이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오랫동안 일정한 자세로 일하는 직업이 늘고 있어 젊은 연령층에서도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정형외과라는 학문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초임 의사라 그럴까 그때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결국은 그래서 사지하고 척추의 외상 위에는 거의가 없었거든요. 관절경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게 관절경 개념인데 관절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정형외과 검사할 때 CT나 MRI 없으면 진단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그때 역시 CT나 MRI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를 보면 아주 요새 개념으로 아주 무식한 의사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제가 젊은 의사들하고 똑같이 그 MRI라든가 CT라든가 관절경이라든가 더더구나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 개념이 없었을 시절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젊은 의사들하고 따라서 배우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까지 이 정도의 수준의 정형외과 의사는 되지 않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점점 그 수가 늘고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도영 박사는 늘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 의사면허번호 1791번. 이도영 박사의 의사면허 번호다. 요즘은 12만 번대의 의사면허를 달고 의사가 되는 세상이니 이도영 박사가 원로 의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내일 모레면 70에 들어서는 초로의 의사. 40년이 넘게 수술을 해온 그이지만 항상 신입 의사의 마음으로 수술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700에서 한 800건 정도 수술을 하니까 거의 10,000건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배운 지식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지금까지
수술을 하고 정형외과 의사로 생활을 했다면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지식, 한참 뒤떨어진 그 의료 수술 기법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도태된 아마 그 구닥다리 의사라 그럴까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 학회라든가 그 세미나라든가 이런 워크숍 같은 게 참석을 해가지고 최신 기법을 자꾸 저도 배우고 따라하지 않으면은 이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힘이 닿는 한이 있으면은 이 방법은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술실로 향하는 환자는 한 손에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환자에게 수술실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다. 의료적으로 성공한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의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환자를 대하는 특별함은 무엇일까? 병원은 아주 크진 않지만은 아버지 때서부터 계속 이어온 병원이기 때문에 역사가 60년이 넘는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이 병원의 표가 뭐냐, 앞으로 바라본 지침이 뭐냐 이런 소리를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저는 그 병원의 표어다, 목적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내걸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얘기는 환자가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대하겠냐, 어떻게 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아직도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저는 그거를 표라고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족, 병원 직원들한테 환자를 치료할 때는 여러분들 가족같이 치료하고 가족같이 대해주라. 정형외과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환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형외과의 다양한 질환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 따라서 정형외과 의사의 숙명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말하는 이도영 박사. 오늘도 그는 또 한 명의 삶의 질 향상을 꿈꾸며 수술을 집도한다. 월요일 오전 8시 이도영 박사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단체 회진 시간이다. 금요일날 단독도 가시고 맞죠. 이쪽은 도리스망 백사 세 번 들었다 내렸다 했어요. 혼자서. 아이고, 어제 너무 이런 게 이모가 지어놔가지고 저에게는 이거 오늘 풀어드릴게요. 오늘 오늘요? 자 이거는 몇 도까지 뿌리냐 보자. 수술장에서는 아니 130도까지, 못 구부렸죠. 아파 수술해서. 60도까지는 부드럽게 됐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전체 원장님하고 다른 과장들 같이 회진을 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그 몰랐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혼자 걱정하고 있었던 거, 또 원장님 경험을 이렇게 여쭤볼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되고 환자들한테도 호응이 좋은 그런 회진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이도영 박사. 통증의 정도와 현재의 상태를 세세하게 체크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살 밖으로 삐져나가지고 나중에 그 디치나고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예, 본인도 알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환자를 편하게 해주시고 즐겁고 신뢰가 있으신 분이에요. 수술이 많으니까 수술하고 나면 당일 모든 설명을 해주십니다. 결과 그리고 검사랑 환자분이 또 진료를 원할 때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회진이 끝나면 함께 참여한 정형외과 과장들과 환자들의 예우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진다. 같이 들어갔다가 조금 이어서 그쪽 발도 그리고 메니스커스를 조금 늦게 하고 전체 회진 도는 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각 그 담당 그 정형외과 과장선생이 자기 환자분들을 다 있고 하지만은 어차피 환자 치료나 수술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로 여러분들이 전문화된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게 훨씬 좋은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소한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이도영 박사. 그런 그의 노력이 만들어낸 커다란 신뢰가 환자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그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아주
그 자상하고 불안에 떠는 환자들한테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해서 매주 한 번씩 열리는 병원 전체 회의. 병원 및 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열띤 회의가 한창이다. 평생을 환자를 돌보고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이도영 박사. 정형외과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을까? 정형외과 의사가 된 거를 제 특별한 사명감이 있다.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형외과 된 거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주위에서 하시는 거를 사택이죠. 집에서 그거를 계속 봤고, 그리고 그냥 자동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를 택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미 의사 생활을 한 지 40년 전후가 됐지만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렇게 수술하고 환자를 보는데 그렇게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다시 젊어져서 다시 어떤 직업을 택하고 만약에 의사를 택하면 어떤 과목을 택하느냐, 주저없이 의사를 택하고 정형외과 의사를 택할 겁니다. 환자의 권리 1. 환자는 인격적 대우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권리가 있다. 3. 환자는 본인에게 시행되는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4. 환자는 계획된 진료를 거절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때 발생한 결과와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5.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과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마음의 눈으로 환자를 바라보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의사 이도영. 환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